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최정화 기자님, 5월 10일 취임 때 아예 출근을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국방부 청사에 입주를 해서 바로 근무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이어서 이 5월 10일에 개방을 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 역시 윤 당선인이 모르지 않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청와대에 대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 명명을 하면서 경내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결정과 판단을 했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왕 갈 거면 아예 한 발자국이라도 발 디디기 전에 아예 방향을 트는 게 낫지. 한 발짝이라도 청와대 발 디디면 못 나온다. 임기 내내 못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를 그 이유 배경으로도 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장해찬 본부장님, 5월 10일 취임식까지 한 50일 좀 넘게 남았는데 글쎄요,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진행 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진행 속도가 빨라야 하고 국민들께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물밑에서 차분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업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국민의 선택, 표차가 적었다 많았다를 떠나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이제 2달 뒤면 청와대를 비워줘야 하는 구권력이 발목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나 우려할 만한 부분들, 차질이 드러난다면 그건 국민들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또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새로운 권력에게, 정권 교체를 한 권력에게 목리를 부리는 방식으로 자꾸 발목을 잡는 가운데 이게 차질을 빚게 된다면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업무, 그리고 청와대 개방이라는 30년째 이어져온 시대 정신적 과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로 일관한 구권력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의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5월 10일부터 용산은 어디냐? 바로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거기를 들어가면 원래 거기 방주인을 또 어디로 옮겨대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총 10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진, 민관합동위원회, 언론인 등이 한데 모여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청와대 이전 TF팀은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 중에 시민 공연 방향으로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은 너무 낮은 층에 위치해서도 안 되고 너무 높은 층에 위치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 3층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은 보세요. 저희가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국방부 청사예요. 저 건물은. 그런데 1층에는 이른바 미디어, 기자들, 언론들 브리핑룸이 있을 것 같고 3층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 제일 유력하답니다. 지금 언론들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건물에 민관 합동위원회 즉 민간 자문위원 등 전문가도 같은 건물에 있겠다. 수시로 그래서 국정을 논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 하나씩 짚어보면 지금의 청와대는 춘추관이라고 따로 언론들 기자들 모여 있잖아. 근데 지금 저거는 같이 건물의 1층에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3층에 자리하는데 그 같은 건물의 1층에는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따로 마련하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3층, 기자분들이 1층에 있으면 수시로 소통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물리적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대신에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안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기자분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요즘 어느 시대입니까? 기자들 해도 돼요. 뭐 기자분들까지도 아니고 기자들이 그냥 1층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청와대는 춘추관이라고 따로 이제 이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장희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청와대 이전을 옮기는 집무실 옮기는 이른바 태스크포스 팀 꾸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오늘 어제 윤석열 당선이 발표했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 중에는 그 사이에 뭔가 논의를 충분히 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할 때부터 대선 전부터 청와대 폐지 수준의 매우 강도 높은 공약을 내걸고 발표했기 때문에 공약이란 게 사실 발표되기 전부터 깊은 숙고와 고민의 시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공약인 것이고요. 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청와대를 떠나겠다, 청와대 이전하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안 한 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분들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1년 7개월 동안 광화문 시대 준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인 것이고 선거 때 이 공약 발표하기 이전부터의 시간을 검토해 본다면 충분히 광화문 정부청사, 외교부 별관, 또 용산의 국방부 청사 등을 두루두루 실무적으로 검토할 시간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언론들은요, 용산 집무실 시대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이 어제 브리핑 모습에서도 의미를 찾고 있더라고요.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좀 치워보지, 뜯어가지고. 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명칭은 뭐 좋은 명칭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국민 공모를 해서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아직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입니다만 직접 이걸 뭐 지시봉이라 그래요. 지휘봉, 뭐 언론마다 한 글자가 다르긴 해. 지시봉, 뭐 지휘봉 합니다만 어쨌든 저 봉을 들고 직접 설명을 했어요. 예, 제가 기자생활 30년 했지만 아마 더 거슬러 가서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렇게 지시봉이건 지휘봉이건 들고 직접 브리핑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례적이었고요. 그 후에 최근에 통 보기 힘들었던 것이 기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하면서 본인이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찬반양론이 엇갈립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인인데 좀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 무게감이 어땠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아파트 분양을 설명하는 분 같다. 뭐 이런 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냐. 아. 최근 전 대통령들도 너무나 이 기자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진정한 소통을 하는구나. 네. 이런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하고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직 기자라서 눈여겨본 건 뭐냐면 기자들이 진짜 바짝 긴장해야 되겠다. 왜요? 수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제대로 된 질문,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 가야 대통령이 이제 되셔서도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관점이에요. 진짜 언론들 바짝 긴장해야 돼요. 네. 기자도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보고 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일각에서는 2017년 5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체 어떤 장면이었기에 그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일구직 또 열린 전체노동자의 3분의 2도 회의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런 일자리 현황판을 보면 일본 노년에게 금년 4월에 5월짜리 공항들이 실제 시급률 분식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는 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모바일 앱 같은 거 통해서도 바로 볼 수 있게끔. 아, 저 장면 기억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하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 때가 아마 일자리 뭐 현황판인가 해가지고 매일 대통령이 일일 브리핑한다 어쩐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요? 이게 좀 흐지부지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일자리 정부를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비정규직, 정규직의 격차도 크고 취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좀 강하게 정말 추진을 해나가겠다라는 취지에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성장 위원회를 만들기도 했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일자리 현황판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일자리라는 이슈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이 주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직 못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하고 직접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또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장해찬 본부장님께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그 직접 지시봉 또는 지휘봉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 물론 우려나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네티즌 분들 중에는 그래도 친근하다, 직접 설명하고 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기 좋다 하는 친근하다 뭐 그런 말 있었어요. 그러면 어제로서 그냥 이게 이 당선인의 모습이 진짜 끝난 일회성이에요. 앞으로도 진짜 취임해도 저런 모습 가끔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취임에서도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용산 이전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용산 국방부 청사 1층에 이 기자분들의 프레스룸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과 프레스룸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라도 대통령과 기자들의 만남, 언론과의 소통, 그게 곧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물리적 거리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어제와 같은 모습 보여드리려면 용산 이전이 하루빨리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한두 번 이렇게 지시봉이나 일자리 상황판 만드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국민 기자회견 7번 하셨습니다. 역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한 자리 숫자로 기자회견 적게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회였고 그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0회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 닮은 꼴이라 불릴 정도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소통에 인색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더 많이, 더 자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용산 이전에 담겨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해찬 전 본부장님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뛰셨던 분이니까 개인적 바람도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저런 모습을 이 취임에도 좀 자주 보여주시면 하는 바람도 담아서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게 이제 어떨지 봐야겠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시 집무실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윤석열 당선인 쭉 얘기하다가 집무실 이름 좀 좋은 거 있으면 지워주세요. 아니 뭐 이거 국민 공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 당선인이 어제 직접 설명을 하면서 오는 6월경에 주변 미군 기지가 반환될 예정인데 반환되는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고 군내 역시도 개방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소재에 있는 청사 범위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처럼 펜스를 낮게 설치해서 시민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하고 공원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 과거 서울에 이런 공원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다라고 상징적인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집무실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 공모등을 거쳐 정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는 없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정부마다 무슨 정부 있었잖아요.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뭐 무슨 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집무실 이름 공모를 통하여 친근감, 소통 그런 걸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주십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또 있어요. 최정화 기자님, 대통령이라고 일만 하지는 않을 거야.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그러면? 네, 한남동에 있는 공간을 하나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해당 공간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네. 지금은 그 잠을 자는 곳, 이곳을 위해서 관저 신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하든 지금 뭐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하든 신축은 이제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뭐 벽지를 새로 바르든 어쨌든 당장은 못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집에서 네. 서초동 집에 출퇴근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5월 9일까지니까 아마도 그 사이에는 리모델링 시간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 요청한 예산에도 그 비용 정도 리모델링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죠. 청와대란 이름이 붙여진 게 윤보선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야말로 자유당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메르켈 뭐 독일 총리가 장을 보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전거를 타고 엘리제 계곡을 빠져나가는 뭐 프랑스 대통령 그러니까 모습이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하면 소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출퇴근해서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 제 막연한 추측입니다만 출퇴근하시다 잠깐 멈춰서서 뭐 길거리에 파는 거리 음식을 사 드시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요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의미가 있는 얘기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뭐 해외 정상들의 네. 모습이라고 다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의 총리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는 그 총리 관저에서 나와서 시민들한테 손도 흔들고 기자들 뭐 물어보면 짧게 답변도 하고 걸어가는 모습 많이 봐왔잖아요. 외신 뉴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뭐 있어요. 그 휴가지나 아니면 급하게 마린원이라는 헬기 타고 내려와서도 쭉 잔디밭 걸어 내려오고 그 거수경리하고 쭉 내려오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자들 앞에 딱 와서 몇 마디 즉석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면 무슨 기자회견 한다고 날짜 잡고 생중계 시간 다 잡고 너무 거창해요. 그래 왔잖아요. 짧게 이동하다가 기자들이 마이크 이렇게 이게 앞에 내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몇 마디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거리가 한남동 그 외무부 장관, 뭐 합참의장, 뭐 이런 그
공간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큰 틀에서는 물론 이제 반대 목소리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현실이니까. 근데 큰 틀에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직접 이 결단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 쳐요. 그런데 이건 현실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분들은 앞으로 그럼 대통령 지나가고 그러면 막 교통 신호등 통제하고 한번 촥쫙 지나가게 하려면 막 우리 불편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드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상은 좋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매번 그 관저에서 국방부 지금 현재 자리까지 뭐 불과 3.2km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3분에서 5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또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업무를 보는 거는 대통령 특히 뭐 업무 시간 내에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데 기본적으로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잡아야 되고 네. 또 경호를 붙여야 돼서 인근에서는 아무래도 운전하는 차량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인근에서 출퇴근하시는 시민분들 불편은 당연히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지금 국방부 청사로 가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국방부 그리고 합참도 이동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의 이제 지근거리에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박성배 변호사님, 국방부랑 청와대가 근거리 뭐 쉽게 말하면 한 곳에 있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고 있지만 미국도 백악관과 펜타곤이 모여있진 않다, 분리돼 있다. 아하. 모여있게 되면 국가안보상 심각한 취약점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방부가 타격을 받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펜타곤하고 이제 백악관 분리가 돼 있는데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가 한데 모여 있으면 저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취약점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시 작전과 우리 국가 안보 문제를 이제 대통령실과 또 국방부, 합참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그 주한미군 그래서 평택에 있는 연합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지금 우리 관악산 벙커가 있는 거기가 우리 전쟁 지휘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합참이 글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입니다. 미국 펜타곤하고는 조금 좀 다르고. 자, 이 부분은 약간 군사적인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고 저 대략적인 말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해찬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윤 당선인의 얘기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지금 남태령이라고 하죠. 이제 관악구와 과천이 맞닿는 그렇죠, 부분에 네. 이 지하 벙커가 있는 군사 시설이 있습니다. 수방사가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는 국방부 건물과 합참 건물이 붙어 있는데 사실상 이 국방부 건물이 지금의 합참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시위를 두고 합참은 그 관악산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는 긴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부는 좀 거시적인 국방 정책을 짜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고 위기 시에 직접 대응하는 이 안보의 지휘소 역할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합참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집무실과 남태령의 합참은 조금 떨어져서 기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안보 컨트롤 타워가 한 곳에 다 모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또 네. 평택 미군 기지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의 특성상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같이 있다고 해서 안보 자산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태령으로 이전하게 될 합참 그리고 평택 이 안보 기지, 미군 기지 등등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네.